안녕하세요. 금일 엔비디아 주가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동 리스크를 빌미로 엔비디아의 가격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엔비디아의 조정이 어디서 끝날 것인가, 그리고 다시 한번 고점을 탈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엔비디아는 2023년 10월 30일을 기점으로 5파동 상승이 진행이 되었던 종목입니다. 10월 30일 전체 플랫 조정의 마무리로 이후 직전 상승 파동을 뛰어넘는 추가 상승 파동이 나오게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1파동 상승까지의 상승의 크기만큼의 추가 상승 파동이 나오게 된다. 즉, 이 조정 이후로는 이만한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앞전 상승 파동의 크기만큼 크게 나온다. 즉, 중파동 조정이면 중파동 상승이 나오는 것이고요. 소파동 조정이면 소파동 상승이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파동 조정이면 대파동 상승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파동의 크기를 이해하셔야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할 때에 그 매수 또는 매도의 바운더리를 좁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자리에서 원투 돌파 상승과 함께 3파동 상승 컨펌 말씀드리면서, 여전히 아직 5가 나오지 않았다. 이 자리 플랫 이후로 공통 상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기존에 말씀드렸던 매도 목표가를 터치하였다. 약 140%의 상승이 나왔고요. 이후로는 다소 복잡한 형태로 흘러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엔비디아에 집중하고 열광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시간 텀을 두고 접근을 해야 한다. 왜 그러냐? 3파동이 나온 것이라면 4파동의 비율도 약 2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가 될 것이기 때문에 3월 11일을 기점으로 2개월이면 5월 11일까지죠. 그러한 기간적인 비율의 충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매는 가능하지만 이 종목을 비중 있게 또는 집중하는 구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매수도 의미 없고 매도도 의미 없다. 왜 매도도 의미가 없다라고 했을까요? 즉, 엔비디아의 인버스 매수 매도가 모두 의미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4파까지 조정이 복합 조정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라면 이와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조정이 ABC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하방 추세로의 전환이 아니라 반등이 나갈 수 있는데, 그 반등조차도 고점을 향한 돌파가 아니라 다시 한번 반등 ABC가 되면서 W, X, Y 파동의 형태로 지저분한 무빙을 2개월 이상 보여준다면 매수 또는 매도 모든 포지션이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4파의 기간적인 비율을 부여함으로써 4월 일단은 지켜본다. 그러나 이것을 추적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이유는 SOXL이나 다른 나스닥 지수를 참고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차트 추적이 여전히 필요한 구간이다. 지금 구간에서 유의미한 것은요, 이번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일전에는 제가 올라가더라도 또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번 조정으로 인해서 다음번 반등은 고점 돌파를 향한 반등이 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카운팅의 경우의 수가 이때 당시 중파동인지 소파동인지 모른다. 이후 진행되는 조정도 소파동 4파인지 중파동 4파인지 모른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한 가지 확실해진 것은요, 1, 2, 3, 4, 5, 즉 소파동은 모두 나온 것이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진행이 되는 것이다. 일전에 이 자리에서 ABC 플랫 형태에 나왔기 때문에 한 차례 반등이 진행이 되면서 매수 가능한 구간이었지만, 이 자리 이탈하면서 추가 조정 파동의 컨펌, 따라서 5파동의 위치는 이 자리로 부여를 하면서 지금부터 진행되는 조정 파동은 ABC입니다. 자, 현재 구간 4시간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 단기 무빙입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조정파, 반등 B파 이후에 C 하락으로 떨어지는 구간이다. 그래서 이러한 C 하락은 4월 마지막 주를 마지막으로 조정 마무리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월 말 엔비디아의 물량을 분할해서 접근을 하신다면
이후 5월과 6월에는 반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자리가 되겠고요. 현재 구간에서 최대 리스크는 5파가 나왔을 경우입니다. 그러나 지금 엔비디아의 차트 패턴을 보시면 이 자리까지 1파라고 보았었죠. 우리가 1, 2에서 3파 상승 이후 4파 컨트랙팅. 이때 당시에 제가 엔비디아 조정이 아니라 한 번 더 고점을 높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부여했던 카운팅이 1, 2, 3, 4파 컨트랙팅, 5파 상승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임펄스를 보기 때문에 이 자리를 1파로 부여한 것이거든요. 이후 플랫 조정 위치에서 2파를 부여했기 때문에 지금 진행된 5파동은 3파일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부터 진행되는 조정 파동은 4파동 국면일 가능성이 존재하겠죠. 첫 번째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수렴입니다. 이후 6월 이후로 다시 한번 본격적인 가격 상승을 통해 3, 4, 5의 형식으로 하반기에 고점을 갱신하거나 또는 정말 엔비디아가 매우 강한 실적과 함께 중장기 우상향하는 패턴을 보여주기 위해 지금 차트를 그리는 것이라면 1, 2, 3, 4, 5 A, B, C에서 다시 1, 2, 3, 4, 5 3 만들고 4, 5의 형식으로 대파동 3파를 2024년 말에 달성하러 갈 수 있는 카운팅이 존재합니다. 어느 경우여도 조정이 진행된 이후로는 다시 한번 고점을 뛰어넘는 상승이 나오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ABC에서 C의 비율이 아직은 조금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마지막 주 4월의 마지막 주 자체를 매수의 바운더리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정 시점에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째서 제가 시간적인 부분을 보자고 했었는가. 엘리엇 파동에서 말씀을 드리는 가격적인 비율 그리고 기간적인 비율을 두 가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규칙 지점들을 통해 추가적인 하락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구간 상승 파동에 대한 되돌림의 형태를 보시면 피보나치 0.382까지 거의 다 와가는 시점인데요. 일단 0.5까지는 열어두셔야겠죠. 그래서 1차 다음 주 무빙을 보면서 740불 선에서 50불 선에서 1차 매수 2차 매수는요 740이 아니라 690 정도까지는 와야 2차를 상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좋겠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더 관망을 하면 본격적인 상승 추세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할 때 보다 빠른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멤버십 영상에서 채굴주 매수 말씀을 드리면서 채굴주의 상승이 먼저 나오게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현재 상승이 진행이 중이죠. 그래서 이러한 미묘한 차이들을 통해 단기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고 현재 채굴주 이외에 개별주들, 나스닥, 엔비디아, 대형 기술주들은 아직 하루 이틀 정도 변동성이 더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채굴주를 먼저 집중을 하다가 이제 엔비디아나 다른 대형 기술주들 위주로 순서대로 접근을 하면 좋은 매매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 제가 강조드렸던 엑슨모빌과 BNKU ETF 이 두 종목들 비교적 강한 모습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죠. 어째서 강조되는 종목이 있고 조금 후순위로 배치되는 종목들이 있는지 지금까지 제가 전개해온 영상들을 잘 살펴보시면 그러한 미묘한 디테일들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멤버십 영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별주 분석 브리핑 드리고 있고요. SOXL과 나스닥 선물 시황, 달러 시황까지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증시에 대한 부분 전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금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